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스토리요. A스토리요. 네, 아, 요거 우영우로 인해서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궁금해지네요. 네, 32,160원이요. 아,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요. 35%. 아, 이거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셨네요. 네네. 예, 그때 한창 그 우영우 신드롬 불어닥칠 때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아요. 맞죠. 아, 네. 35,000원까지 고점 기록하고 나서 아이고 주가가 어느새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A스토리의 기세가 굉장했죠. 16,000원 정도 저가에서 35,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어느새 드라마도 이제 적용이 됐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23,300원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지금 시점에 궁금한 건 역시나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점일까요? 그것도 그렇고 예. 얘를 손절이 언제 정도였는지 그걸 몰라서 네.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손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도 같이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A스토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스토리 정말 화려했던 시절이 금태서 지나가 버리네요. 주가가 뭐 드라마도 이제 끝나고 해서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이 정도 주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거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단은 에스테오리가 우영우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영우가 종영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순위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직까지 순위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영우뿐만 아니라 우영우 다음 이제 후보작이 이제 빅마우스 지금 이제 이종석 주연의 빅마우스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가끔 보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또 뭐 가끔 볼 때마다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액션씬도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이제 드라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 이제 10% 넘게 나오면서 뭐 연타석으로 이제 홈런을 치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잘 A스토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주목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이 잘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이제 새로운 또 단어가 만들어질 만큼 시장에서 정말 또 주목도가 크게 올라왔었던 그러한 구간이었고 우영우의 어떤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대략 한 16,000원 구간부터 34,000원, 5,000원 구간까지 거의 이제 2배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는 종목이에요. 길게 들여다보면 일전에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A스토리가 뭐 시그널, 그 다음에 뭐 킹덤, 그 다음에 뭐 지리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핫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이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상당히 또 큰 그런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히트작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을 그대로 보게 되면 뭐 킹덤, 뭐 지리산 일전에 이제 2020년부터 계속해서 핫해졌었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슈 나오면 상승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또 이제 우영 같은 또 이슈가 나오면 상승 나오고 이러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실질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전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보다도 상당히 조금 가격이 높은 구간이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트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실적도 좋게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상승이 약간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정말 뭐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조금 히트라는 표현은 좀 부족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서 정말 핫한 그런 이제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주목도를 바탕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단가가 약 한 23,000원 정도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약 한 1,5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의 환경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긴축, 뭐 여러 가지 환율 이런 이제 각종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장주 쪽으로는 조금 이제 수급이 쏠리기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수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상대적으로 좀 투심이 쏠릴 수가 있고 네. 어느 정도 이 엔터나 혹은 뭐 성장주 쪽에는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수급이 쏠리기 힘든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또 워낙에 우영으로 인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장에 앞서서 이제 굉장히 조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500원 구간을 이탈 시에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비중이 네. 조금 이제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들을 또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또 두텁게 있어요. 25,000원, 그 다음에 27,000원, 30,000원까지 해서 넘어야 될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그 다음 산이 나타나는 그런 주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주가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어느 정도 핵심이 될 것 같고 네.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25,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7,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25,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단가부터 25,000원까지 또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있겠죠. 네. 굉장히 이제 매물대가 두터운 종목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강한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도 같이 조금 염두를 해서 비중을 조금은 줄여가는 전략 쪽에 좀 핵심을 갖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되 21,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의 비중을 축소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25,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7,000원 반등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조정, 축소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우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구간이 또 매물대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뛰어넘으려면 우영 후 이상 가는 히트작이 또 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히트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조금은 어려운 그런 종목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 구간과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비중 축소 쪽으로 그 다음에 비중 축소한 다음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달님 A스토리 살펴드렸는데 이 종목 손실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손절 생각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손실을 다만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21,5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21,5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비중 줄여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25,000원 그리고 조금 더 뚫어낸다면 27,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가시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A스토리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주가도 정말 시원하게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응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이번에 손실을 많이 줄여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그때는 수익을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희석 캐스터께 넘겨보도록 하죠. 자, 신희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닉네임 피파 월드컵님이 보내주신 진단이고요. 코어의 패션 지난번에 6,500원에 매수해서 6,700원에서 다 팔고 다시 6,250원에 20%를 매수했는데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엘 패션은 아디다스와 푸마 같은 굵직한 스포츠 브랜드와 오랜 기간 협업해온 그런 기업인데요. 코엘 패션이 최근에 피파 브랜드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해외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아마 오늘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코엘 패션 2분기 매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께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추가 매수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뭐 푸마, 아디다스, 뭐 리복 같은 브랜드를 생산도 하고 납품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피파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가 중동에 수출했다는 이슈가 좀 불면서 좀 단기간에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팔고 지금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패션 의류 업종을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약간 많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리오프닝 수혜주다 뭐 이러면서 주가도 잘 갔고 보복 심리다 막 보복 소비다 이러면서 매출세도 어느 정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약간 그런 테마성 그런 바람은 잘 안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류 업종들은 항상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류 단가가 확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겨울 의류나 가을 의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더 비싸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비중이 20% 정도 들어갔는데 굳이 이 종목에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종목 코엘 패션이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탄탄한 기업이고 중간 배당도 줄 때도 있는 회사인데 그만큼 좀 탄탄한 회사인데 굳이 이 종목 한 종목에 20% 이상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 트렌드가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자 성향상 나는 약간 시장의 트렌드인 종목을 별로 안 들어가고 내가 약간 비수기일 때 약간 조정 구간 들어올 때 들어간 다음에 이슈가 불 때 파는 전략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라리 다른 종목을 또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류 관련주가 가을, 겨울에 더 좋다라고 했지만 가을, 겨울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좀 효과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수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질 때는 좀 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차트상 보셔도 지금 거래량이 이때가 바로 리오프닝 때가 좀 불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실적도 잘 받쳐주면서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의류 관련 업종들이 약간 많이 잊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에서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향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추가 매수는 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있는 가격 6,250원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여기 한 번 정도는 요즘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5,900원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는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추세상으로는 어느 정도 깨졌습니다. 여기서 이 추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한 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하락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비중이 20%니까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내일장에 그 다음에 이 5,900원 정도 이쪽까지 왔을 때 아마 그 덜어내신 물량을 이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5,900원 추가 매수하면은 긍정적인 게 거의 우리가 3중 바닥이라고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2중 바닥보다 더 단단한 3중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세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6,7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이 맞춰졌기 때문에 한 수익률 10% 정도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75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엘 패션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서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수익을 내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비중 조절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10% 정도 좀 더 내시고요. 5,900원 정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좀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6,750원 정도, 그 정도 목표 주가까지 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엘 패션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 저희가 열심히 봐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봐드리고 있고 또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연결 많이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닉네임 눔냥이 님이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 25,500원에 5% 갖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세아 베스틸 지주 철강 전문 회사죠.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은 21,100원에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25,000원에 5%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에 들어가셨는데도 현재 벌써 3% 정도의 수익권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더 기다리면 추가적인 상승 기다릴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한다면 또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 시점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세아 그룹주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정말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호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 또한 이제 동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관광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이 가스를 걸어 잠그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체해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조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세아 그룹주들의 전체적으로 이 관광 수요에 대한 수혜를 또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로 또 이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동차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 증가하면서 이제 국내 이 철 스크랩 세아베스틸 지주, 이 세아베스틸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이 제품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수요 또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실적에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엮이고 있죠. 지금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의 자회사가 사우디에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세아베 스틸 지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세아 특수광이라든지 세아 그룹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상승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가가 약 한 16,000원 정도 구간이었고요. 최근에 단가가 2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점 대비 약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상승이 잘 나와줬다라는 거고, 뭐 세아베 스틸 지주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세아 특수관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잠깐 같이 보게 되면 세아 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또 거의 50%, 60% 육박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시 돌아가서 세아베 스틸 지주를 보게 되면 단가는 그래도 잘 잡으셨습니다. 수익 중이시고, 최근에 세아베 스틸 지주나 뭐 세아 특수관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어요.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 긴축에 따라서 원자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물대, 이전 매물대를 확인을 했을 때
딱 한 23,000원에서 22,500원 딱 요 이전 고점 구간에 확인이 돼요. 이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이 필요하겠죠. 물론 최근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매물대에서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인 매매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들어갈 때, 힘이 들어갈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았을 종목이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구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세워드리면, 지금 현재 뭐 뻔히 보이시겠지만 5일선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구간은 26,6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때문에 지지라인은 26,600원에서 이제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매물대를 보게 되면 22,500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6,600원은 지지라인, 그 다음에 22,500원은 매물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약 한 26,7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냐, 일단 26,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갖고 가주셔야 됩니다. 26,000원 이탈 시에는 약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바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6,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잡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세아 그룹주들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조금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인되는 수급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한다라고 하면 이전 매물대를 다시 한번 또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때문에 22,500원 요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2차적으로는 25,000원, 그 다음에 뭐 3차적으로 27,000원 정도까지 뭐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22,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세아베스트 지주는 또 염두를 해야 될 게 2등주죠. 세아 특수강이 1등주고 세아베스트 지주가 2등주이기 때문에 세아 특수강의 흐름과 같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끌어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일단은 이 안내드린 가격 라인대만 잘 지켜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만족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와 세아특수강 이 종목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죠? 26,0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바로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위로 봤을 때는요. 22,500원 여기를 뚫어주는지가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점. 뚫어주게 되면 25,000원 그리고 조금 더 보면 27,000원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뚫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 부근에서는 바로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눈양이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그 네온테크. 네온테크요. 예. 요 매수 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가 6,000원에 75%. 이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6,000원이면 이거 얼마 전에 그 지난 봄쯤인가요? 그 UAM 관련해서 급등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5월달에. 그렇죠. 예. 그때 6,5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어느새 좀 많이 빠져 있네요. 예. 예. 그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더 진행을 하신 거죠? 예,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도 진행하셨는데 주가가 자꾸 내려오니까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3,6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네요. 예. 예, 그럼 지금 손실이 계속 커져가는 구간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까 그게 좀 걱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게 주가가 잘 멈추지를 않고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하는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점 저희가 파악해보고 다시 솟아날 가능성도 있는지 짚어볼게요. 예. 예.
자,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온테크 반도체 장비를 알고 있는데 이게 또 UAM으로 엮여서 그때 굉장히 또 관련된 베셀이나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잘 갔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그렇게 하더니 바로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그 아래로 오히려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네온테크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조금 고가에 들어갔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를 좀 살펴보면 드론에 진짜 진심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19년도가 아마 연구비로 30억 정도를 사용했고 그리고 20년도에는 38억인가 그 정도 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비를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10% 정도를 드론 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한다라고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론 사업부 매출액이 약간 전체 비중의 0.5%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드론이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직 먼 미래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주나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드론보 챌린지 대회에서 공격 정찰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53사단 그리고 51사단의 드론도 납품했던 이력도 있고, 그리고 충남 태안에서 진행한 주소 기반 다지점 드론 배달 이것도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드론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드론에 진짜 진심인 회사다. UAM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드론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 네온테크가 그중에서 가장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상승했을 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온테크 네. 뭐 기산텔레콤, 뭐 파이어프로, 베셀 뭐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네온테크가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내가 들어간 비중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때 부분에서도 이때도 한번 상승세가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 가격대까지 다시 왔다.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행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기간가. 그 기간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해드린다면 다시 한번 UAM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부냐 안 부냐라는 부분인데, 이 UAM 지금 요즘 시장에서 신재생 테마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그 전까지만 했어도 UAM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 뭐 적당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갔던 모습. 근데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생각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저는 더 이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좀 많으시죠?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좀 가격대가 뭐 4,000원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덜어내시고 다시 저점을 잡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딱히 팔고 나서 저점을 잡을 자리는 아니다. 지금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가격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올라가는 기간을 보시면은 거의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이 7개월 정도라는 기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떨어진 지 4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에 상승세는 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도 한 번 올랐었잖아요. 21년도 초반에도 올랐고 이때도 올랐고 올랐던 모습.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승세는 있는 종목이다. 그 말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본업인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가 좀 요즘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드론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나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가총액은 지금 1,500억 정도인데,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주전항을 보시면은 그래도 대주주 지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이 정도 높은 회사들은 그래도 웬만해가지고는 뭐 최악의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개발이나 개발비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회사니까 네. 지금보다는 나중에 1년 뒤, 2년 뒤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힘들겠지만 좀 많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온테크 투자하시고 나서 비중도 많은데 자꾸 내려오니까 걱정 크셨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한번 솟구치면 또 크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인내심을 조금 더 갖고 여유 있게 좀 보시다 보면 다시금 손실을 충분히 줄여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점 믿고 한번 보유를 일단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이미 많으시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선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좀 바빠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감사합니다.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전화로 네온테크 살펴드렸습니다. UAM, 로봇과 함께 좀 최근 들어서 다시 많이 거론이 좀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UAM 관련주 네온테크 살펴드렸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홍동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국제유가 종목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원전 관련해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인데, 요새 주가 흐름이 참 좋지가 않죠. 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21,500원 요 정도 주가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상단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얼마 전부터 갑자기 또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8월 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넘게 빠졌거든요. 자, 오늘도 5%가 넘게 내려가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걱정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시원하게 올라간다 싶더니 금방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이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 사업 확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또 한 약 거의 1조 정도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네. 이제 건설에 대한 또 수주권을 따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잘 이제 캐시카우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사명 자체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바꿨잖아요. 굉장히 조금 야심 있게 이름을 네. 바꾼 만큼 신사업을 계속해서 이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소, 뭐 원전, 뭐 그다음에 뭐 화력, 뭐 수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야로 해서 예. 에너지에 대한 어떤 발전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2026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좀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원전으로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네. 원전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네. 현재 뭐 워낙에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부분들에 확연하게 또 점유율을 갖고 가고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여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블록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한 두산에서 네. 거의 2,800만 주를 던졌죠. 예, 네. 그러면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그날 상당히 조금 크게 조정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량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어느 정도의 이 힘을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큰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이후에 어느 정도 좋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은 정리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조금 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확연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한신기계나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조정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워낙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한번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저점에서 자리 잡으면 다시 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원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점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현재 17,5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6,000원 구간까지 저점이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지지라인을 잘 확보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7,500원 1차 지지라인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나는 너무 이 종목을 오래 기다리기 싫고 손실이 커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축소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했다가 향후에 저점 잡힐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7,500원을 이탈을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하니까 저점은 나는 확실하게 잡아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더 담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라면 지금 현재 시장이 9월 달은 저는 내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9월 달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 17,500원까지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추가적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겨놨다가 향후에 이제 저점 잡는 구간을 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네. 시장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 향후에 저점을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17,500원. 요 정도 이탈하게 됐을 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내일장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내일이면 연휴를 앞에 두고 마지막 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제 스타일이라면 연휴 전에 네. 원래 연휴 그가 껴있는 날은 좀 시장이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휴 전날에 좀 약간 공포감에 그게 달할 때 저는 약간 매수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큰데 네. 내일이 하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내일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 그랬던 종목들을 약간 조정 구간이 좀 세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연휴로 인해서 단기 매물 출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저점 구간을 좀 잡는 전략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주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자리를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끝나고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가던 놈이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거의 다 그랬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 가던 놈이 추석 이후로 약간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추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배당주에 더 관심 갖는 포인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테마성으로 강했던 종목들이라면은 약간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한 회사들을 노리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네. 내일이 아마 매수 포인트의 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약간 대응을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장 전략 이정호 전문가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김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참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네. 환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날마다 또 계속 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매일 지금 13년 몇 개월 만에 최고점 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최고치 찍었다 이야기 예.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환율을 계속해서 봤는데 오늘도 또 최고치를 찍었죠. 그러면서 이러다가 진짜 1,400원이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이제 1,388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1,400원까지는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일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또 1,40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정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서는 때문에 1,450원까지 내다보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아찔합니다. 분위기는 더 가도 이상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또 물량을 엄청나게 또 매도를 했죠. 네. 오늘 하락의 이제 주요한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환율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다음에 추석 지나가면 또 CPI, PPI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FOMC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9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9월장은 아무래도 이 내 현금을 지키는, 내 예수금을 지키는 그러한 매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것들은 특징이 좀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제주은행이나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뭐 금리 상승 수혜주라든지, 혹은 이제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져왔던 한국정보통신처럼 굉장히 좀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적은 대금이 도는 와중에 어떤 특정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주목이 확 쏠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선별적인 매매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정들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지 그래도 이 9월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 전략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정호 전문가께서 공개 방송 또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공개 방송 바로 있으십니까? 네, 내일 예. 저는 매수 포인트를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품의 네.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바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15분부터거든요. 내일장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관심 가지고 매수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같이 알아가 보시죠. 자, 그러면 공개 방송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분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